피고인이 최서원 그리고 경제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정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의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각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최서원이나 안종범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 예정인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MOU를 체결해야 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날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서둘러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을 모셔온 수석비서관인 안종범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안종범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 리커창 방한 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아서 정리해둔 지시사항표도 압수가 됐는데 거기의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도 리커창 방한 전에 문화재단 출범시키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19일에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한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부랴부랴 정경련 부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인 최상목에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최상목은 정경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단 설립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미르라는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명단을 안종범에게 내려주면서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었고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도 최서원이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에는 쉽게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과 법률적 제한이 많아서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은 자신의 측근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서 미르재단의 재산 중에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을 크게 높이자 이런 주장을 회의에서 하도록 측근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통상적인 재단처럼 기본재산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를 해서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이 90%,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10%로 결정돼서 설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지금 9대1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율을 거꾸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을 80%, 처분이 쉬운 어려운 기본재산을 20%로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다시 정경련의 일을 지시해서 미르재단의 재산 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최서원이 원래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출연금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청와대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정경련 관계자들은 출연할 기업들에게 급박하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그와 같은 말에 각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기회조차 없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보다는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최소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이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최소원, 안종범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두 가지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연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연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소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최소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 기업의 재산권,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실제로 최소원은 자신이 추천해서 임명된 각 재단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재단이 추진할 여러 사업을 결정하고 임원들로부터 재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요죄에 대해서 봅니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대놓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는 위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연 기업들도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등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연 기업 관계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비록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